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24일자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정도 늦은 한국 뉴스들, 시진핑 3연임에 대한 뉴스들이 외국 뉴스들보다 다는 아니지만은 좀 늦게 뉴스 보도들이 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로컬뉴스, 그 다음에 파이낸셜 뉴스, 조선비즈 다 24일자, 23일자 확정이 됐는데 유럽보다도 우리가 시간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늦은 건가요? 아니, 더 빠르죠.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말하자면 연임에 대한 어떤 외교적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남한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북한은 아시아 경제 쪽에서 얘기하면 김정은, 시진핑 3년임에 축전을 보내서 가장 열렬한 축하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집사 똘마니가 넘버 2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일보가 좀 냉정하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장기 집권 후에 대만 포기 안 하는 시진핑, 미국과 마찰 불가피. 이렇게 나름대로 수준 높은 뉴스를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부전구 사령관 군사위 부주석 승진, 왕이 외교부장 수장으로 될 것이고, 전략외교 주미대사는 외교부장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식 현대화로 주변에 있는 개발 도상국들을 포섭해 나가면서 미국과 경쟁에 계속해서 할 것 같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미국 국방백서는 이미 10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중국과 경쟁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는 2022년 초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진핑이가 집권을 해야 또 제 생각에는 미국이 또 요리하기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부정구 아니 동부정구가 궁금해져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원래 이 인민해방군이 7대 전구로 돼 있었는데 5대 전구로 시진핑 2년임 초기 때인가 뭐 바꿨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동부정구 훈련하는 이 사령관이 발탁이 됐다는 얘기는 역시 대만 침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일반 국민으로서도 일개 소시민으로서도 느끼는 게 대만 침공을 하지 않겠냐라고 어저께 스루프 뉴스에서도 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부정구라는 데가 있어요. 북부정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내몽고까지는 이제 포함하는 거고 동북 삼성하고 내몽고까지 포함하는 건데 산동반도가 북부정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부정구야 맞을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중부정구는 주로 베이징 보호에 전력을 하는 것 같고 이 중부 쪽이 이제 옛날로 치면은 이제 우리 무협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쪼그잡쪼그한 게 이게 전부 다 중원이라는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중부정부가 이제 베이징을 방위하는 그런 데인 것 같고, 이게 중국의 수도가 너무 북쪽에 좀 몰려 있는 게 좀 문제, 얘네들 수도 좀 옮겨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중간 정도로. 너무 북부하고 가까운 것도 좀 문제입니다. 하니까 옛날 역사적으로도 호건날 만주 침입받아서 또 뺏겨 먹었죠. 그 다음에 뭐 딴 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나라 때 뭐 고구려를, 여기가 이제 고구려, 북부정부가 고구려가 있던 데인데, 만주가. 수나라가 그렇게 침략을 하고, 당나라도 침략을 하고,
뭐 했던 이유는 뭔가 그러면은 원래 그 당나라도 그 한족 애들이 아니고 이제 선비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을 전체 이게 남북까지 지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의 그 이 관심을 그 외부로 그 해야 되니까 공통의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국력의 뭐 대부분을 쓰서라도 그 고구려를 침공해 가지고 그 중국에서의 위상을 잡으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산동반도 부분이 그 북구 정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 크게 이제 한 3개 군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78군, 80군, 79군이 있는데 요게 79군인 모양이에요. 자관 뭐 상당히 부대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내부 방위를 한다고 그러면은 옛날 그 당나라가 나 수나라가 그 고구려 침공하고 당나라가 또 이 한반도 통일할 때 뭐 그 공동 합작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나당연합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고구려도 이제 멸망할 때 얘기지만은 당나라는 실제 한족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그 선비족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쪽의 이 종족과 유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했다 뭐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신라하고 또 붙어가지고 좀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반쪽짜리 통일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주에는 이제 자기네들 목적을 이루고서 고구려를 죽였으니까 여기까지 좀 관리할 건 없고 사실은 당시는 농업 생산이 지중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물산이 풍부하고 뭐 북부 쪽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발해가 더 추가적으로 또 이제 그 다른 고구려 부족이 아니고 이렇게 유목하던 그런 이 발해가 또 이렇게 이 발해를 만들었었지 않느냐. 지금도 여기를 발해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아마 역사적으로 이쪽을 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발해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 여기가 북부정부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북한하고 국경 맞대어 있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북한으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산동반도에서는 이제 바로 뭐 북한으로도 갈 수 있고 남한 쪽으로도 바로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부 정부는 이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본 한반도 최대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부다라고 2020년 7월 2일자 중앙일보 이근평 기자의 뉴스 보도도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현실일 겁니다. 우리는 만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적은 1차 주적은 중국이고 중공, 그 다음에 2차는 북한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제조업 지출국가, 제조업으로 R&D를 하는 놀라운 국가가 누구냐 그러면 코리아다. 이 대목에서 또 저 편집증 환자로서 또 하나 끼어 들어가야죠. 원가 회계에서 스루풋 회계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서비스업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연결로 3분기 누적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104조 원이죠.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다시 해볼게요. 100,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죠? 104조죠. 104조. 연결입니다.
전년도보다 20.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19.8% 조금 더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늘어나가지고 6조 한 거의 5천억 정도 이익을 내는 거로 해서 1조 3천억이나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130조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현대차에서는 그 3분기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거꾸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연결은 그러면 딴 데서 더 판매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기아차에 대한 거는 현대보다는 좀 감소는 했지만 크게 감소는 안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가 차량보다도 현대차나 기아나 고급 브랜드로 그 승부를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그 연간 이 판매 계획 수정을 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예측을 금액상으로 하게 있습니다만은 판매 목표는 3만 1,000대가 줄 거다. 원래 이제 연초에 432만 대를 그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한 400만 대 선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3만 1,000대는 안 팔릴 거다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러나 연결 매출로는 6%가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고가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6.5에서 7.5%.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 1% 뒤쪽으로 봐서 1%더 그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거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예측하면서 이제 그 단서 조항을 있죠. 경영 상황에 따라서 이 그 계획 공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도 랭지를 그 두는 범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13.5%라고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것도 이제 19.5%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범위, 랭지를 두고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판매 목표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도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한 3천억 정도 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그 개별 방송을 했습니다. PI 소재도 개별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NI스틸이라는 데가 있는데 매출이 45.3%나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4.4%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 철강 계통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영업이익은 126.2%가 증가해가지고 580억 정도 연말에는 이익이 날 것 같다. 한 연말까지는 한 3,148억 원 매출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실적이 좋다고 나왔어요. 이 전년 동기에 1억 한 1조 4천 정도뿐이 안 했는데 3분기에 그 2조 3천억 정도 해가지고 거의 9천억 정도 매출 증가가 64.3%. 영업 비용이 근데 조금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44.6% 증가해가지고 446억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잘하면은 한 3조 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성과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30조를 했죠.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이 21.2%, 영업비용이 20.4%. 그 무역 상사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일정 마진을 확보하고서 판매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 항상 어떤 이런 그 마진 폭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사업은 할 겁니다. 영업이익이 64.7% 증가했는데요. 올해 그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7,336억 원,
이렇게 되고 연말까지는 30한 7조 5천억 원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9,171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까 현대차하고 얘기한 대로 예상이란 것은 향후 만약에 이제 그 인식들이 보통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항상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실적이야 뭐 단자리 숫자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예측이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3분기 영업이익 30% 늘었는데 3분기 거만 에너지 부분이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너지 부분이 무역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미얀마의 그 석유 가스에서 나오는 게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으로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먹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레고랜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2,050억 지급 보증이 그 패닉 원인이다. 최문순 전 지사 도의가 그 도의회 패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1차 때는 도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추가 이 지급 보증할 때는 자기 독단적으로 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무시했었다. 조선비즈 세종 손덕호 기자의 그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만 1년 전만 하더라도 강원도 그 최문순 그 지사가 했던 거는 차이나타운인데 언제 그게 레고랜드로 바뀌었지? 그 춘천 그 중도 그 위치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그 뭐 국민청원까지 들어가서 뭐 안 됐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 레고랜드로 그냥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전 강원도 지사가 뭔가 이 오랫동안 해먹었는데 이 막판에 완전히 그 뭐 돈 맛을 알았는지 어 뭐가 그 고기 맛을 보면은 뭐 뭐도 안 남는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차이나타운 전면 재검토 최문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이 데일리 2021년 4월 뉴스예요. 66만 명 반대한 한중문화타운 사실상 백지화. 요렇게 뉴스 내는 애들은 여기 색깔이 이상한 애들입니다. 저기 차이나타운이 확실한데 그걸 무슨 한중문화타운이라고 얘기들을 풀어가는지 이게 그 중국 애새끼들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제목들을 쓰는 놈들이 나오는 거죠. 한중문화타운 관련해 사업자인 코롱글로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차이나타운 관련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아. 우리 공화당 강화도 차이나타운 반대 최문순 아웃. FN투데이 이준규가 2021년도 5월 28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라고 있긴 있는 거예요. 박근혜 빠들인데 내가 봐서는 이 친구는 그때 색깔을 바꾸는 놈인 것 같아요. 놈 자자니까 욕 아닙니다. 한자로는 자지만은 우리나라로는 놈입니다. 옛날부터 그거 우리말이라고 해서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중으로 분류되었던 조은진이었거든요. 그 한샘 중국법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색깔 바꾸는 그런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언제 레고랜드로 변형되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차이나타운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럼 중국 자본 물러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레고랜드면은 어떤 유럽 자본인지 어디 자본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돈 적게 들여서도 뭘 끌고 와가지고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하고 지금 이제 완전히
못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청산 절차를 밟는다, 뭐 이따위 일들을 발휘해 가지고 뭐 채권 시장에 이제 이 방아쇠를 당기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아주 그 강원도가 그 조용하고 그 깨끗한 강원도가 아주 지저분해지는, 현재로서는 그 김진태 그 전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로 돼 있는데, 항상 그 전 정권이 쌈똥 치우기가 아주 급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유동규라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때는 그때 좀 젊었고,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할 때도 성남시장 할 때인가요? 뭐 그 사진이 이게 유출이 된 건데, 어, 조선 김자 기자가 이재명에 쌓인 게 너무 많아,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진짜 험악한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 그 조직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배신 못 드립니다. 근데 이 배신이라는 개념이 좀 생각해 볼 건, 이제 공인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공인은 사기업에서 뭔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이 경우에 따라서 틀린 거지만은, 요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레고랜드 사태의 자당 김진태 강원도지사 책임 있는 우회 제기.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지사면은 이걸 책임감 있게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라는 뜻으로, 강원도민 일보 이세훈 기자라는 사람이 또 주호영 씨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또 전해서 그 얘기 나왔고, 뭐 말하자면 이게 자산 유동화 기업법이란 게 결국 사채 쪽이니까 그 유동성 위기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네요. 재무 뭐 이런 관계로 저는 뭐 전문가 뭐 그런 쪽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감은 잘 안 옵니다만은, 2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라며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그 최측근에서 그 성남 도시개발 뭐 국장인가 그걸 뭐 했던 사람인데, 뭐 강단 있게 생기긴 한데, 이 김문기 씨라는 사람은 자살을 당했죠. 자살을 당한 거예요. 자살한 게 아니고 자살을 당한 거로, 자관 옛날이 아니고 지난 정권 에서는 그 자살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참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 10월 24일자 스루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셔가지고 뭐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